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12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헤매던 순간이 지나고 해내는 시간이 옵니다. 감스님들 중에서도 헤매던 순간이 있으신 분도 계셨을 거고 헤맸던 순간이 없으셨던 분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 스마일은 헤매던 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침 방송 하는 이 해내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말이긴 하지만 감스님들이 헤매던 순간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해내는 시간을 찾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공교롭게 어제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어제 외부 일정이 있다 보니까 좀 오후 늦게 알게 됐는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이 된 것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확인해 봤더니, 이분이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이시고, 그리고 보니까, 사무총장직도 현재 맡고 있고, 이미 이재명, 인사 중에 한 명인데, 공교롭게도 지방 국회의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이제 전주시에 있는 국회의원 3선 의원께서 가장 관심 있었던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이 됐는데, 보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확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이제 국토라든지 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다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 제가 공교롭게 오늘 방송을 갖다가 이분 때문에 이걸 준비를 한 건 아닌데, 진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공공분양 포함해가지고 이제 내 집 마련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찰나에 어제 이분께서 이제 김 후보자 김윤덕 님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명을 받고, 큰 문제 없으시면 임명이 될 것 같은데, 관련해가지고 오늘 제가 갖고 있던 생각, 그리고 최근에 장학 S1 관련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 여쭤보시는데, 저는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이제 정말로 주택지분 공유제도 생기기 전에 지금이라도 내 명의로 해서 내 아파트 또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이번 7월 내지 8월 달에 이제 부동산 2차 발표 정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증권가 찌라시고요. 표용호TV에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마포, 성동, 강동, 그다음에 과천, 분당 여러 가지 이제 추가 규제는 아마 10월 추석 연휴 이후에 검토 예정이라고 하는데,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풍선 효과로 서울 전 지역의 조정 지역 규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마침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지 않았고, 지방의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께서 국토부 장관이 지명된 게 이런 것들과 조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보유세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세금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미리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찌라시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니고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왕 김 PB님께서 이제 최근에 경제라디오로 조사하다가 놀라운 걸 알게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요. 이제 지금의 건설 현장의 하청의 80%는 중국과 동남아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인데, 중요한 건 이분들께서 공사를 갖다가 개판같이 이제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5년 내지는 10년간 지어졌던 신축 아파트, 특히 코로나 이후에 2020년 이후에 지었던 신축 아파트는 조금 걸러야 된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고, 또 시멘트에 물 타고 철근 대충 넣고 이렇게 순살자위 같은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대형 건설사라든지 시행사는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마진 때문에, 또 감리업체는 감리 똑바로 하게 되면 다음부터 일감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나는데, 부디 이런 것들이 진짜 카더라라는 그런 뉴스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스님들 생각도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감사스마일이 부동산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짜 많이 듣게 되는데, 진짜 이런 것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히려 지금 건설 쪽에 일감도 없고, 특히 지금 새롭게 공급 대책을 갖다가 펴서 이런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아파트를 질 수 있는 그런 숙련공들이 많이 부족해서 정말 앞으로의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마냥 신축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5년 내지 뭐 10년 이내에 준신축 아파트를 잘 골라서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빚 탕감한다고 이제 원금 안 갚겠다는 사람들이 진짜 이게 뉴스에만 나오는 일이 아니라 제 주변에는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리금 도래한 고객에게 전화하니까 이제 정부가 빚 탕감해 줄 거니까 이제 원리금 안 갚겠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감스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 혹시나 있으실까 걱정도 되고, 진짜 근데 또 성실하게 또 빚을 갖다 갚으신 분들이 오히려 또 바보가 되는 또 지금 현재 그런 사회를 보면서 이게 맞는 건지 참 저도 헷갈립니다. 감스님들 어떤 게 정답인가요?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감사스마일이 이제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건데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돼서 이제 물론 이분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던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을 했고, 아마 크게 문제가 없으면 임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은 좀 아끼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또 이재명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에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책들, 공급 대책들이 어떻게 또 나올 수 있는 건지는 대략적으로 또 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음번에 또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정말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감사스마일이 운영하고 있는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또 여러 가지로 또 고민사항을 갖다 남겨주셨던데, 제가 아침 방송 마치고 또 답변을 또 드리기로 하고요. 공급은 없고 수요는 늘고 금리는 하락하고 내수는 위축되고 미국 관세전쟁은 격화되고 시중에 지역화폐 등 지원금은 대량 뿌려야 되고 힘든 시기에 힘든 역할을 맡게 되셨지만 부디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 임무 수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왠지 이분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방향대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중요한 거는 또 제가 오늘 본론에서 이야기 드렸던 여당의 의원 모임에서 나온 주택지분 공유제도, 이게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내 명의로 100%가 아닌 10% 내지 20%로 해서 국가랑 정부랑 이제 지분을 갖다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법한 그런 제도인데, 앞으로 이제 내 명의로 공공분양 아파트를 받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연구 모임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곳에서 지난 8일이에요. 부동산 시장 투기 억제를 위해서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또 이때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께서도 또 이때 또 강연을 하셨는데, 참 공교롭게 이 폭락을 주장하셨던 분들과 이런 것들을 같이 또 공유를 한다는 것도 조금 언밸런스하고, 경제는 민주당 정책 강연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주택지분 공유제도 등을 포함해가지고 3가지 자산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해서 제가 이 소식을 알고 정말 이렇게 갈까 말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또 공교롭게 어제 또 분양가 10%만 내고 입주할 수 있는 적금주택,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분양을 갖다가 이렇게 해 나가겠다라는 7월 11일 어제 오후에 나왔던 이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정말 높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법안을 갖다 상정해가지고 통과하게 되면 바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 그 중에서 임대차 2법이 바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공공분양 이제 정말 나눔형이 아닌 선택형이 아닌
내 명의로 될 수 있는 그런 공공분양은 정말 앞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장항 S1이라든지 검단에 이제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무조건 자금이 없더라도 진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신문 기사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GH 경기도 주택공사죠. 지분 적립형에서 20에서 30년 걸쳐 지분 확보를 지금 하고 있고, SH에서는 이 공유형 공공의 환매라든지 이런 것도 법안도 지금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주택을 분양가에서 10에서 25%만 내고 20년에서 30년간 거주하면서 지분을 늘려가는 형태의 지분 적립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저는 이거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진짜로 이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분양한 뒤에 수분양자가 매각할 때는 공공에 환매하는, 이제 공공에 환매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사인으로 해서 이제 환매를 못하는 이 공유형 환매 조건부 공급도 추진해가지고 공공 분양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했던 첫 번째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부분에 있는 공공 분양을 이 공유형과 지분 적립형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로 이제 공공 분양은 이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팩트로 이야기 드리니까 아니야, 이제 내 명의로 공공분양도 받을 수 있어. 감사스마일도 첫 번째 집이 공공분양인 제대군이 특별공급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제 갈아타기 해서 좀 자산을 갖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돈이 없고 서민들은 이제 내 명의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이렇게 지분 적립형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이제 자산을 좀 많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또 주거의 사다리,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다리들이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제 공공분양은 진짜 돈이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가는 거고, 이제 민간분양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아시겠지만 민간분양은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오고, 특히 또 재건축, 재개발이 쉽게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의 부족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3기 신도시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해 나간다고 하면 누가 이런 것들을 지분 적립형 주택을 갖다 선호할까요? 이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있는 것들을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정책을 지금 들고 나와서 지금 폭등할 수밖에 없는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를 갖다가 이제 잡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그럼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나 1주택자, 2주택자이신 분들은 이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를 갖다가 부과해서 더 이상 이제 주거사다리를 갖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층에 있던 나의 모습을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갈 수 없도록 지금 주거사다리를 갖다 지금 막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초기 자본이 부족했던 무주택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께는 이런 제도가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내 발목을 또 잡을 수가 있고, 오히려 이제 내가 갈아타기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전마디 2억에서 3억 정도를 갖다 비과세를 받아서 내가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는 그런 공공분양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이제 안전마진이 더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것들을 또 10년을 갖다 묶어놓게 되면 10년 동안 또 이사를 또 못 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또 없는 서민들이라든지 중산층은 더 안 좋은 그런 정책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물론 제 방송을 보시는 무주택자분들은 그러면 목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비공개인을 통해서 LH가 택지를 조성한 후에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은 문제라고 발언한 사실이 또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LH에서는 이제 공공분양 방법도 많이 바뀌어질 것이고, 이 지분 적립형 주택 자체가, 주택 지분 공유제도가 이제 공공연하게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올댓고향에서 니모니님께서 이 공유형 주택 개인거래 관련 타임라인 및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가장 이제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창릉 S3블럭 사전투약 당첨되신 분들은 이제 이
본청약 일정이 이제 내년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나눔형 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할지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진 것 같은데, 특히 S3블럭 같은 경우에는 신혼희망타운 이후에 처음 공급된 나눔형 공유형 주택이에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뭐 토지 임대부 주택의 4인 간 거래가 허용되면서 나눔형 주택도 과연 4인 간 거래가 가능해질지 이런 것도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이라든지 또 25년 2월 검토보고서 확인해 본 결과는 지금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환매 의무를 폐지하고 4인 거래를 한다라든지 10년 후에 의무 정산하게 해서 환매 의무 폐지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10년 후 의무 정산으로 공공주택 사업자의 추후 재무 예측을 용이한다든지 이미 공급된 공유형 분양주택도 개편 내용을 적용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사전청약 당첨자들 때 이야기고, 만약에 이제 이게 본청약 때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이제 분양가 10%만 내고 이런 것들 공유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만약에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걸 갖다 소급 적용을 할지 아니면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이건 전에 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이제 갈지는 진짜 감사 스마일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들이 공유형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의 주택 개인 간 거래가 앞으로 이제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께서 리모니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이미 공급된 공유형 분양주택도 개편 내용을 적용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토지 임대부 주택의 4인 거래 허용 당시에도 기존 계약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해서 추후에 창릉 S3블럭을 포함해서 나눔형 블럭들은 추후법 개정 시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런 것들을 푸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리모니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심각성을 갖다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지금 의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감스님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진짜 실현될까라고 지금 우구심을 표현하고, 감사 스마일 너가 좀 약간 좀 걱정이 좀 앞선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감사 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진짜 제가 여당 의원 모임에서 나왔을 때, 이 조선 비지에서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새로운 발상이다 라고 지금 생각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되면서 또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하에 국정현안관계 회의에서 이런 안건이 논의가 된 것을 딱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빠르면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에 아마 이런 것들이 확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감스님들 중에서 지금 올해 장항 S1이라든지 그 다음에 검단에 있는 그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있다고 하면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감사 스마일에 제가 장항 S1 관련해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왜 감사 스마일 왜 장항 S1에 저렇게 목을 맬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제는 공공분양이 이제 내 명의로 공공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이 적어질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창릉 포함해가지고 3기 신도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공분양도 이제 이렇게 분양가 10%만 내고 입주해서 이제 이익을 갖다 공유할 수 있는 이제 완전한 내게 아닌 LH나 아니면 GH, SH 거라고 해서 공유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주택으로 앞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금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서, 진짜로 제가 부동산 관련 질문 의견 관련해가지고 장항 S1과 검단 중흥 관련해서 니나님께서도, 이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제 댓글도 가끔 남겨주셨던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지만, 진짜 제가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은 지금 감스님들은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제쳐놓고 일단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감사 스마일이 7월 12일 날 이야기 드리고, 제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올 초반에도 창릉 천마을에만 갔을 때만 해도 LH에서 이걸 홍보를 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는데, 이상하게 장항 S1만큼 제가 이제 간다고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하니까 시큰둥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 공무원들은 이런 것들 더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7월에서 8월달 사이에 아마 2차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무덥지만, 이렇게 뜨겁지만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고 지금 분양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목이 터져라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렸으니까 꼭 하루라도 빨리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리고 오늘도 날씨는 무덥지만 이번 주말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